예,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보면 그러니까 연구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나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은 30%, 그 밖은 20%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수익금액 비율대로 수익금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해서 3배 계산한 금액에 최대 10%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당해 증가된 직전 연도 연구개발비보다 증가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25%, 중소기업은 5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기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할 때는 중소기업은 25%를 적용을 해줍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5에서 15%에서 8%까지고요. 비중소기업은 0%에서 2%, 우리 중소기업,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25%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연구개발 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관하고 있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19년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것은 최저한세 배제, 그 외에는 최저한세 적용입니다. 자,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5년간 2월 공제 적용이 된다. 당해연도에 공제를 다 못 받았다라고 하면 5년간 2월 적용됩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 자, 2019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신고해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합니다. 신고일 이전 건은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고요.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회하셔갖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회에서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다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면 영원히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자,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에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은 때까지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연구소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든가 인정받은 후에 취소되고 다시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취소일부터 다시 인정받은 사이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거, 내일채용공제 부금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내일채용공제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이런 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용공제 부금 납입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 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는 일반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원 지출됐다.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4년간 지출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개인조정에서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두 번째 탭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우리 연구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1번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해 발생명세, 증가 발생 계산과 발생명세가 있고요. 공제세액, 연구전담부서 현황,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세부 내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정 과목 관련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 자 인건비만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정 과목 등록하고요. 직원 2명의 인건비 1,000만 원 등록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기타 관련되는 비용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공동연구개발비도 있다라고 하면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인력개발비 관련되는 부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인력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4년 동안 지출된 금액 8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쭉 입력을 해주시면 평균치에 대한 부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분은 200만 원입니다. 그죠? 증가분은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8년도에 8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세액으로 갑니다. 자, 당해연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25% 세액 공제 금액하고 증가분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증가분에 의한 방법은 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분에 대한 부분은 25% 중소기업이니까 250만 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큰 금액 250만 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최저한세 설정에서 제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최저한세는 자동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소기업 정보는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두 번째 칸에 있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서 2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탭인 단기공제세액 쪽에 가서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해서 2019년도 250만 원에서 단기분에다가 일단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 신청을 하시고요. 종료를 합니다. 저장하고. 자, 세액공제 신청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면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해서 250만 원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클릭하셔서 하단 부분에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연구인력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내용에 연구인력개발비 관련되는 부분 250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액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반영되는 과정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납부세액 계산하는데 제대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